안녕하세요. 메이트 성형외과의 김근식 원장입니다.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수술 후 변화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케이스는 앞트임 복원, 그 중에서도 좀 미세 복원 케이스에 속하는 경우인데요. 왼쪽을 보시면 예전에 앞트임을 해서 특히 왼쪽은 너무 빨간 살이 많이 보이고 오른쪽도 좀 붉은색으로 노출이 많이 되는 편인데요. 또 오른쪽은 이렇게 흉살이랑 몽고주름도 남은 이런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환자분은 왼쪽은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하셔서 오른쪽만 복원을 원하셨는데요. 그럴 경우에 흉터도 한쪽만 더 오래 이렇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대칭도 더 심해 보이고 양쪽의 누우 모양이나 이런 걸 맞추는 게 오히려 더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. 이 경우에는 왼쪽도 누우 노출도 많고 앞트임만 좀 티가 많이 나는 그런 눈이기 때문에 양쪽을 좀 권유해 드렸어요. 그래서 미세 복원으로 이 앞쪽의 붉은 살을 어느 정도 가려주고 좀 더 수술 전보다 부드러운 이미지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흉터가 남지 않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. 안에 근육이랑 그 깊은 조직을 층별로 잘 봉합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피부 또한 우리가 함몰되지 않게 잘 봉합해 주는 게 이 수술의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앞트임 복원 사례인데요. 이분은 이제 또 미세 복원을 시행한 경우입니다.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붉은 살도 많이 노출되고 인상이 강해 보이고 또한 이렇게 몽고주름도 앞트임을 했는데 오히려 좀 깊어 보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. 수술 후에 이제 복원을 통해서 이러한 붉은 살 누워 노출도 조절해서 순한 느낌을 갖게 해줬고요. 몽고주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서 오히려 부드러운 이미지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또 너무 많이 복원하게 되면 눈이 너무 작아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자연스러운 복원을 권해드리는 편이고요. 그 누워 노출량을 잘 조절하는 것이 이 수술의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앞트임 복원 사례인데요. 이제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이전에 앞트임으로 인해서 인상이 너무 강하게 보이고 날카롭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이분 같은 경우에 미세 복원이라기보다 좀 많이 복원을 한 케이스입니다. 앞에 누워 노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충분히 한 4-5mm 정도 이렇게 절개가 들어간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. 우리 층간 그 조직을 층별로 잘 봉합하고 피부가 너무 함몰되지 않게 잘 봉합하면 이렇게 심한 케이스도 흉터가 많이 남지 않고 잘 복원이 될 수 있고요. 물론 수술 후에 흉터 주사나 뭐 여러 가지 흉터 관리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날카롭고 좀 빨간 살이 많이 보이는 눈에서 부드럽고 순한 눈매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눈 재수술 케이스인데요. 이제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은 풀려 보이고 왼쪽도 희미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. 이분은 예전에 수술을 했는데도 계속 풀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절개법을 시행했습니다. 이제 기존의 라인을 따라서 좀 더 선명한 눈매를 원하셔서 라인을 많이 높이진 않고 좀 또렷한 눈을 목표로 해서 수술을 진행했고요. 수술 후 아직 좀 붓기가 있긴 한데 수술 전보다 훨씬 또렷하고 선명한 눈을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다음은 코 재수술 케이스인데요. 이전에 이제 코 수술을 했는데 미간 부위는 약간 높지만 여기 중간 부위가 좀 불룩 튀어나와 보이고 코끝은 좀 떨어져 있고 먼저 수술의 목표는 이마랑 이 코끝에 라인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콧대를 많이 높인다고 해서 코가 높아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게 아니에요.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끝이 변하면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으시죠. 그래서 기둥이 약하면 아무리 높이거나 모양을 잘 만들어 놔도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거나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코끝 기둥을 연고를 통해서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코 재수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. 다음 케이스는 이제 무보형물 코성형인데요. 콧대 자체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세요. 대신에 매부리와 코끝이 낮고 좀 이렇게 처져 있고 좀 떨어져 있는 편이죠. 그래서 콧대가 어느 정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보형물을 쓰지 않고, 즉 실리콘을 쓰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매부리는 연골 부분이랑 뼈 부분이 있는데 그 두 부분을 각각 알맞게 잘 매끄럽게 다듬어 주는 게 중요하고요.
코끝이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이 부위가 좀 낮아지게 돼요. 그 코끝이랑 매부리 사이 부위가 좀 낮아지면 거기는 우리 자기 연골로 채워주게 됩니다. 또 코끝이 처진 거는 기둥을 세워주고 연골을 이용해서 높여준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고형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무보형물 코성형과 이마 지방 이식을 같이 시행한 케이스인데요. 수술 전 보시면 코에 예전에 필러를 맞았는데요. 녹이고 나니까 이렇게 매부리가 좀 많이 도드라져 보이죠. 코끝도 좀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범위에서 높아준 케이스고요. 코에 맞추어서 이마의 볼륨이 좀 부족한 편이었기 때문에 자가지방을 통해서 이마에 볼륨감을 준 케이스입니다. 매부리를 좀 다듬어 주고 코끝을 높여주면 이 부위는 자기 연골을 이용해서 여기를 채워줄 수 있고, 그러면은 콧대가 일단 매끄럽게 변할 수 있고요. 코끝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연골을 통해서 이렇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술 전후 비교해 보시면 좀 더 매끄러운 라인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고, 끝은 너무 과도하지 않게 높여서 좀 더 세련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마도 수술 전에 비해서 볼륨감이 많이 살아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